사실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비상계엄이 촉발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게 될 두 분 아닐까 해서 저희가 두 분 모셨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국장이신 강혜경 공익제보자 선생님 모셨고요. 그리고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강혜경 선생님은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우리가 길게 했는데 비상계엄이 터져가지고 인터뷰를 못 내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주나 묵혔다가 저희가 풀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그리고 나서 처음 뵈는 겁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그날 무슨 생각하셨어요? 도망가야 되나? 너무 많은 기자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서울에 와 있는지 아니면 집에 가 있는지 해서 집입니다 했더니 그나마도 다행이다. 어떻게 절대 나가지 말고 일단은 김해는 조금 이제 멀리 있으니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이제 생사 확인하는 무언가의 이제 카톡을 하나씩 남겨놔라. 저희 이제 변호인단들이 걱정이 돼서 혹시라도 답이 없으면 이렇게 글자가 안 올라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이제 대응을 하겠다. 하셔가지고 한숨 좀 다른 국민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잠 한숨 못 자고 30분 간격으로 숫자 1이라도 올리고 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근데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계엄 때도 생각이 좀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그 폭도들 서울지법에 난동 부리는 걸 보고도 그때는 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상황이 저한테 닥칠까 봐. 그럴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엄청 걱정도 많이 했고 정말 공포감까지 드는 정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안심하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확실하게 내란 종식이 된 게 아니어서 언제 어디든 어디서든 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늘 조심하셔야 된다. 항상 조심하고 마스크 끼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슬프다 정말. 예. 우리 박형광 기자는 계엄날 뭐 했어요? 저 국회 잠깐 왔다가 피신했었습니다. 피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어디로 도망갔어? 어디로? 모처로. 저는 차라리 죽더라도 국회에서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로텐더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에 시민들이 먼저 많이 와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장갑차 앞에 시민들 계시고 너무 그 와중에 시민들이 또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여기도 찍어주세요. 막 하시는데 진짜 울컥했습니다. 그 국회대로 앞에 시민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진짜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진짜 화가 나고 이 멀쩡한 나라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 이거에 대한 격분이 생김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다들 손을 벌벌벌벌 떠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 막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19살짜리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술 마시다 왔다는 걸 홍대에서 제가 빨리 집에 가라고 엄마 걱정하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시라고. 인터뷰할 때가 아니다. 차를 운전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국회 정문에서부터 마포대교까지 차가 주차돼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국회로 가려는 행렬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시민분들이 앞에 모여 주셨던 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다. 맞아요. 계엄을 해제하는. 근데 그 마포대교 위에 계셨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잖아요. 다리 건널 때 그 다리가 꽉 막혀 있고 막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진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비상계엄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 선생님이 큰 몫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익제보를 하시면서 이 일이 촉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비상계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었는데 이제 그 기자분들이 계속 이제 연락을 주세요 하시면서 그 계엄이 명태균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이러저러한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길래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졌구나.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보다 더 뛰어넘는구나. 나라를 계엄 선포까지 할 정도면은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정말 촉발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별의별 추측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핫김에 했다, 술 먹다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가 이 비상계엄의 근원이었다, 뭐 촉발된 계기였다라는 얘기가 김용현의 어떤 검찰 진술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그 강혜경 씨를 처음 만났던 김해 그 카페에서 투썸 플레이스에서 아니 상호까지 친절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너무 그 팩트 체크를 신경쓰다. 네.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서로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만났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서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죠? 네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 만나서 명태균 게이트의 문을 연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첫 보도는 우리 강 선생님 만나기 전에 먼저 쓴 거잖아요. 전에 먼저 했었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첫 제보자 아니에요? 제보자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취재원이었다. 취재원. 제보는 먼저 해오시는 분이 제보자고 취재원은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간 거고 그랬던 거고 그때만 해도 저희가 9월 5일 날 첫 기사가 나갔었는데 그때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갔어요. 네. 근데 이제 강혜경 선생님 만나고 9월 19일 날 2차 보도를 하면서부터는 명태균 게이트라는 아예 써버렸죠. 네, 아예 써버리고 나갔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재판은 어느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지검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재판은 명태균 씨, 김정선 씨, 이제 김태열 소장 등등 해서 이제 백이동 임명 씨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저는 아직 기소 여부까지는 아직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닌데 조사가 지금 여론조사하고 정치자금법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수도이 됐어요. 완전히 올 수도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아니 그 창원지검 검사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그러니까 조사를 더 진행을 할 거다. 그럼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하고 이제 퇴장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러저러한 언급은 없었고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네,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조사를 한 번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론조사건이 한 번인가 있었고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의 조사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설 이후에는 아예 지금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알고 보니까 지금 검찰 쪽에 인사 발령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형사 단독 사단독부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한 분 빼고 나머지 다 다른 지역으로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견됐던 검사도 이제 4분 정도 계셨는데 2분이 다시 복귀가 되고 이제 한 분은 여론조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여론조사 저랑 이제 같이 대면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뭐 조작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셨던 검사님이 복귀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도 이 비상계엄이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촉발됐다는 걸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강혜경 씨가 15차례 정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한 차례밖에 약간 기본적인 다시 하는 조사 정도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는 뭔가 이제 수사 동력이 좀 떨어졌고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 이 명태균 게이트를 애초에 보고를 대통령실 쪽으로 먼저 갔다라는 거를 좀 감추기 위한 어떤 움직임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창원지검에서 정치인 조사가 멈췄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비상계엄 이후의 조사에서 뭐 좀 특이할 만한 점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이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라든가 뭐 이런. 그 수사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조사 안 합니까? 수사 보고까지 다 올라갔는데 조사를 안 하세요? 했더니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은 뭐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될 뿐이지 조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고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이제 공천관리위원 이제 이름은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몇 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까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불러서 소환 조사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뭐 서면 조사가 아니라 이제 그런 움직임은 딱히 언론에 포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아예 뭐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누가 네. 누구를 이제 소환할 건지도 예.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 사건이 촉발됐던 계기가 됐던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네.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이제 4번 정도 조사를 받을 때 이미 저는 이제 진술을 다 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미 제출로 이제 휴대폰을 먼저 포렌식을 해달라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수사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 조사받는 그 시간 동안에 포렌식이 다 끝났다 해서 휴대폰을 돌려받았고, 그러면은 이미 이제 저한테 그 9월 말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일부의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있는 음성을 다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명태균, 김영선 간의 그 통화 녹음에서도 충분히 뭐 김여사라든지 이런 게 거론된 게 나왔었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고 추가 조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토마토 이제 박형관 기자님 이제 뵙고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제보를 하고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부랴부랴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수사가 착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흘러온 과정을 종합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성관이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고, 그렇죠. 2024년 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만 하다가 사실은 강 선생님이 이제 뉴스토마토의 공익 제보를 통 크게 하시면서 이 사건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 그동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 진짜 무더기로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가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검찰은 이미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사건을 2024년 초에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강혜경 씨의 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제출받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랬겠죠. 들여다보니까 이게 명태균, 김영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 아니네. 윤석열, 김건희까지 올라가네. 덮어. 하고 계속 덮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강혜경 씨 처음 찾아갔을 때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강혜경 선생님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이제 오셨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제 오셨냐.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본인이 계속 어떤 목소리를 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저희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 알고 찾아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저희가 총대 메고 기사를 쓰러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취재를 독점적으로 주셨죠. 저희가 취재 나가고 난 뒤에도 다른 기자들이 막 이렇게 취재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연락을 거의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편의점에도 오셨으면 제가 세게 썼을 텐데 저희도 몰라가지고. 근데 사실 어쨌든 당시에 보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류 언론들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게 안 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용기 있는 한 언론인이 그 박형관 기자가 직접 내가 이 기사는 꼭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최순실이 나왔을 때 최순실이 누구야 했던 것처럼 명태균이 누구야 그 이름을 이제 박형관 기자가 세상에 처음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건데, 핵심은 사실은 지금 주의 주장이 엇갈리고, 특히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강혜경 책임이고 나는 아니다. 특히 이제 그 부인께서 굉장히 이제 억울하다. 네, 저한테도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그런 하소연을 하고 언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이 엇갈리는데 돈을 특히 이제 백이동, 이미영 이 두 예비 후보가 강혜경 개인 통장으로 받았지 않냐. 이거 명태균이 받은 거 아니다. 주장이 약간 그런 거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미영 백이동 지금 그 사건이 되고 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은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이제 그 명태균 씨하고 김태열 소장이 이제 뭐 그 김영선 씨 포함 동석을 해서 돈을 이제 같이 받아온 적도 있고, 소장님이 혼자 가서 이제 돈을 받아와서 이거를 이제 집행할 부분들은 이제 통장에 넣고 현금을 또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보관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 전부터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그러니까 미량구 연구소는
이 합법적인 자금보다는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다른 뭐 선거 관련해서도 항상 이제 명태균 씨는 좀 지역이 떨어져 있거나 혹시라도 이게 현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힘들 경우에는 제 계좌번호를 알려줬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네, 제 계좌번호를 달라 그래서 이제 명태균한테 주면은 명태균 씨는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저한테 입금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제 통장으로 돈을 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이게 서울시장, 그러니까 김한정 회장 입금건부터 그 전부터 일단 통장 내역을 보면 더 많겠지만은 제가 지금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서울시장 때부터입니다. 2021년. 네, 맞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제 김한정 회장이 사실 오세훈 시장의 뭐 후견인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여론조사 비용도 대납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역할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명태균 씨가 아이고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던 건가요? 통장이 없었고 계좌번호 자체가 없었고 명태균 씨는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 연구소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게 뭐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김한정 회장 이 개인 이름으로 무슨 명분으로 돈을 줄 거냐.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그렇죠. 제 개인 계좌로 받았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미래항공연구소에 등록돼 있는 정치권이 아니세요. 뭐 4대 보험이 가입이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도 현금으로 갖고 왔었고 그리고 본인 뭐 집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뭐 등등의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저를 통해서 제 통장에서 이제 이름을 변경해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입니까?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이런 거예요. 그 직접 돈을 받으려면 명태균 개인이 받지 그걸 왜 강혜경을 통해서 받겠냐. 이거는 강혜경의 횡령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명태균 씨는 돈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타치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결만 해주고 돈 받았어 안 받았어는 이제 저나 김 소장님한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후보자나 상대방한테는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얼마니까 이쪽에 돈을 줘 해놓고 이쪽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확인을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하는 역할을 명태균 씨가 다 했어요. 그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실무긴 한데 일종의 비자금 창구 이런 로트로 쓴 건가요? 그렇죠. 쓰여진 거 아니에요? 통장이? 세비 반땅도 그렇습니다. 세비 반띵도. 그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둘만의 계좌 거래,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떼서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면 되는 건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저를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김영선 씨는 저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이 세비 반띵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김영선 씨한테 받았던 그 돈을 저보고 뭐 중간에서 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횡령을 했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록했던 부분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그 2023년도 4월에서 5월 무렵부터는 제가 명태균 씨한테 직접적으로 세비를 안 줬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다툼이 크게 있고 나서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한테 난 더 이상 쟤한테 직접 돈 받기 싫어. 돈 안 받을 거야 하는 바람에 이제 김영선 씨가 저한테 통장에 입금을 하면 저는 찾아서 김영선 국회의원 사무실 그 책상에 그리고 다른 이렇게 어디다 이제 숨겨놓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고 여기 돈이 들어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놨다.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김영선 씨가 그 돈을 명태균 씨한테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그 여부는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 성향상 돈을 안 주면 안 준다고 난리를 치는 성향이라 뭐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 급여를 다 급여란다 그 세비라는 부분을 다 줬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검찰 쪽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부분은 명태균 씨가 저한테 그 돈 들어온 거 여기 집행해주고 저기 집행해주고 했던 또 지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이 금액만 현금이 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서 명태균 씨가 저한테 뭐 이자 면목으로 지급을 해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급들 본인 폰 요금 지급했던 거 이런 거 빼고 저는 줬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 검찰은 이자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좀
빼고 계산을 또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그런 거죠. 검찰에서는 원래는 강혜경 씨가 1억 넘게 그 명태균으로부터 그 김영선으로부터 명태균에게 흘러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한 8천 정도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김영선이 강혜경 씨에게 돈을 넣어주면 그것을 인출해서 명태균에게 전달했다. 요 내용인 건데 세비 반띵 사건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김영선이 강혜경 씨 통장으로 돈을 넣어줬을 때 아직 인출하기 전에 집행명령을 먼저 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이 돈 어디다 써? 이거 뭐 공과금을 좀 내. 이러면 그 돈이 또 그냥 써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계좌에서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그 비자금으로 정치자금으로 칠 거냐 말 거냐. 상계를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다. 예. 근데 사실상 그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무슨 금전출납부 대장처럼 취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명태균 씨하고 정말 큰 싸움 있고 나서 제가 사표를 냈을 때 사표 수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돈 관계 때문에 돈을 어떻게든 그 세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검찰 압수수색 왔을 때 그 담당 검사가 본인도 죄 있는 거 알죠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수사과에서 조사받을 때 그 수사관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때 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된다면 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라는 답변까지 저는 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이거 인지하지 못한 점 이것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지를 하던 안 하던 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불법 정치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의 어떤 이제 세탁 창구로서 역할인 것 같죠. 이용된 거기 때문에 돈을 전달한 어떤 그 알든 몰랐든 이제 그 도구로 활용됐으면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런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혜경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의 범죄가 될 수 있고 처벌이 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냐. 근데 강혜경 선생님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각오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강혜경 씨 마음을 좀 잘 알아주시고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공익 제보가 말이 그렇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익 제보를 하면 그 삶이 온전히 이제 존중받고 그분에 대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기보다는 그 조직 안에서는 왕따 당하고 막 배신자 취급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생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분들 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진짜 잘 진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또 한 명의 공익 제보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 인터뷰 중인데 그렇긴 하지만 그 명태균 씨 아내분이 보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대요? 실시간 반론을 이제 요청을 하시는데 그 부분 하나 좀 짚어볼게요. 저희에게 사진도 보내주셨지만 세비 반띵할 때 현금을 찾아서 서랍에 넣어놓으면 명태균 아니 지금 명태균 씨 부인이 보고 지금 박형광 기자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그 현금을 찾으면 서랍장에 넣어놓는다. 그럼 명태균 씨 가져간다. 근데 그 서랍장에 넣어놓을 수가 없다. 넣어놓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일단 제가 이제 명태균 씨한테 직접 전달했던 그 시기는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도 일단 저는 4월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 사무실 없을 때 서랍에 넣어놓으라 하면 본인 책상 서랍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서랍장이 아니라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밑에 서랍. 있는 서랍 한 3칸 정도 나눠지는 책상 서랍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김영선 의원실에 있는 김영선 의원 책상 서랍 아니면 뒤에 이제 그 장식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상패 사이에 돈을 넣거나 상패 사이에. 그러니까 주로 거의 이제 책상 서랍 아니면 그 책상 위에 그 파란 고무 깔판이라는
네, 있죠. 이게 칼질한 편하는 그 밑에 또 돈을 놔두기로 했었고. 그 사무실에는 다른 직원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다른 직원분들은 돈을 명태균 씨가 그렇게 가져가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전혀? 저는 최대한 비밀을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 거의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돈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은 사무실에서도 뭐 돈을 주니 안 주니라는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인지를 해서 들어서 아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은 모르세요.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금으로 가져간 것은 이제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그 서랍장이 아니라 책상 서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김영선 개인의 책상 서랍 또는 저 뒤에 있는 그 장에 상패 사이에 넣어놓은 거다라는 사실 확인을 했어요. 넘어가셔도 되겠죠? 혹시 명태균 씨 사모님 보고 계시면 또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서로 소통하니까 우회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되니까 좋은 느낌도 좀 듭니다. 여하튼 이것은 그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한테도 연락이 또 왔어요. 인터뷰. 네, 어쨌든 뭐 이게 대질신문처럼 하는 건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아내분께서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론권 드릴 테니까요.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그만두고 나서는 나간 적이 없다. 그리고 현금으로 단 한 푼도 안 받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뒀다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제 약간 이렇게 띄엄띄엄 사무실에 온 적은 있지만 아예 안 나온 적은 없어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와서 회의도 했었고 회의 지시 이런 업무 지시도 계속 했었고 네 병원을 그 저희 의원 사무실 맞은편 한의원하고 그 같은 층에 있는 피부과를 다니셨거든요. 거기 병원 들릴 때마다 또 사무실에 왔었고. 네. 명태균 씨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반론권을 드릴 테니까 출연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여전히 여론조사 관련이에요. 사실은 계엄 터지기 직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거고 저희도 관련해서 그 인터뷰를 했었고 여전히 이것은 미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비공표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조사 보고서를 받았던 걸로 확인이 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 한 푼도 안 냈던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가 어디까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거냐. 그 지난번 저희 작년에 인터뷰하셨을 때는 박형준 시장도 의뢰를 했었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박형준 시장이 의뢰를 한 건이 아니라 다른 분을 이제 위해서 조사를 했던 건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박형준 시장이 이제 합류가 되면서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저 박형준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형준을 위한 여론조사라고 조사를 했다라고 이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분도 그렇지만은 다른 분도 다 그렇고 명예훼손으로 일단 저를 다 고소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네, 이번 주부터 일단 검찰이 아닌 다른 이제 경찰 이것도 다 배분이 다른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제 받기 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될 것 같은데 그죠? 하루 가면은 사실 하루 다 쓰는 거거든요. 한 번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이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분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박형준 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둘 다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2021년.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1년, 2022년 사실 이제 하이라이트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 2024년 총선 때도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2024년도에도 일단 제가
그때는 이제 밀양구 연구소가 폐업이 된 상태라 예. 직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제가 이제 명태균 씨한테 일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걸 받아서 이제 토스해주는 그리고 설문지까지 이제 초안을 잡아주는 역할까지만 2024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인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다. 특히 네네.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네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선도 당선이지만 그 후보들 간의 경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힘 같은 경우는 그 경선에서 일단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근데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특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 너무 나쁘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다. 네. 예. 두 분은 정말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명태균 씨한테.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네, 오세훈 시장 포함 홍준표 시장. 예. 감사하다 해야 되는 분들이 예.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 완전히 사기꾼으로 예. 취급을 해버리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이 두 분은. 예. 근데 지금 대선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예. 들려가지고 예. 일단 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 정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습니다. 네. 오세훈, 홍준표 정치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적으로 도덕적 양심이 없는 분들이라. 양심불량이에요? 네.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너무 하는 잘하세요. 거죠. 네. 딱 지금. 꼬리 자르기부터 예.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대납을 했던 분들이 예. 그분들의 측근들입니다. 근데 그 측근들부터 자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정말 도움을 줬던 예. 명태균 씨 그리고 실물을 받았던 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사기꾼 집단이니 예. 그 사기꾼 집단들한테 왜 도움을 받아서 당선될 때는 언제고. 그렇죠. 예. 예?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다 네. 사기꾼이라고 꼬리 자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그 당선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른거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돈 줘서 해결해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약간 김한류. 그냥 뉘앙스가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는 먹고 떨어져. 뉘앙스로 했다고 그러고 예. 일단 제가 이제 명태균 대표한테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들이 오세훈이 자꾸 나만 보면 질질 짠다라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예. 오세훈이 나만 많이 보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뭐 기념 축사를 하다가도 울고 예. 울기는 좀 많이 울구나. 최근에도 울었죠. 네. 네. 최근에도 그 나만 뭐죠? 보면 자꾸 그 질질 버스 짜는. 네, 맞아요. 네. 그 해상버스인가? 네. 네. 뭐 질질 짠다는 것은 나 좀 도와줘 뭐 이런 뉘앙스. 그렇겠죠. 나 좀 살려줘. 이런 좀 뉘앙스겠죠. 살려줘.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그 뭐 두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수준으로의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정치인의 거짓말은 윤석열 그 피고인을 통해서 톡톡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수준인데 그 오세훈, 홍준표 이 두 사람도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확하게 다 알고 있을 당사자들이 예. 거짓말로 모르쇠로 일반하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그 명태균 씨가 해줬다는 여론조사. 네. 오세훈 시장 건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 건은 언론에는 보도가 된 게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예, 예, 어느 정도로 양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준표 시장은 2016년도에 어쨌든 무소속으로 본인 당선됐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너무 많이 왔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면은 그 본인이 어떤 될 만한 지역구 그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닌단 말이죠. 예. 김해도 갔다가 뭐 맞습니다. 대구도 갔다가 그때마다 명태균 씨와 상의를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네, 그때마다 여론조사도 돌리고. 예. 네. 명태균 씨와 상의하고 여론조사도 돌렸다라고 하면 녹취가 있습니까? 그 둘의 녹취는 예.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예. 예, 그 자료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그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예, 자료들. 예. 예, 그때 그리고 전달했던 그리고 전달할 때 같이 갔던 사람의 증언도 있고 예,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강 선생님 잘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예. 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다는 게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지금 그
밀양 그러니까 그 무소속으로 이제 네. 국회의원 나갈 때 네. 밀양 쪽으로 갈까? 양산 네, 밀양 의령 하만 창녕이 있습니다. 그 예. 지역구가 예. 거기 그 지역 선별하러 갈까 예. 하면서 조사를 했던 건 그리고 양산 시장? 양산 아니, 국회의원 양산 1로 저는 지금 기억이 되는데 글로 이제 갈까 하면서 출마. 지역 선마 했었고 나중에 이제 수성 1로 마지막에 대구. 최종적까지 대구. 그래서 그러면은 대구시장 일테면은 그 TPK를 다 어디가 좋을까를 거의 시장 그 가서 뭐 쇼핑하듯이 네. 지역구 쇼핑을 한 거네요. 명태균 손잡고. 예? 네. 근데 여론조사를 손잡고 그때마다 도움을 돌립니다. 받아놓고 도움을 받아놓고 다 자료 확인하고 예. 지역 선별까지 해서 갔던 분이 예. 뭐 돈 받은 적 없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그 부인도 상당히 화가 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뭐 과일 바구니 같은 것도 측근시켜서 다 보내놓고 그것도 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참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소위 정치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뽑아놓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회나 또는 시를 대표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아,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진짜 많이 대놓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사건이었어요. 사실 명태균 게이트 하면서 뭐 특히 뭐 이준석 의원 뭐 제가 이렇게 이름을 언급한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뭐 거짓말 제가 앞에서 했던 말과 방송에서 했던 말이 너무 바로 확연히 다르니까 뭐 그런 좀 뭐랄까 현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사건이었죠. 지금 보면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도대체 지금 몇 건의 고소고발이 지금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저를 고소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했다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확인되는 자료가 아직 없어서 일단은 그리고 박형준 그리고 뭐 시민단체도 뭐 그 제가 국감 나갔을 때 김건희 씨를 이제 영적 발언했다라는 이유로 저 포함해서 다른 이제 의원 해서 고발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네. 그럼 총 한 10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고소 고발이요? 그러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댓글에 먼저 물어보시네요. 혹시 후원 필요하시지 않냐? 받으시냐고. 아직 계좌가 후원, 있으시나요? 아니요, 안 받고 있습니다. 후원 안 받고 계세요? 네네네. 네, 하여튼 좀 이게 변호사비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 같다. 이게 사실 생계도 중요한 그렇고.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정말 그 진짜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명태균 관련된 정치인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견적이 안 나온다. 누구까지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 말고 더 있습니까? 그때 제가 제출할 때 급하게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을 이제 기입하면서 국회에 추가로 제출할 때. 추가로 더 있습니다 했고 이제 그 관저 수호대라 해서 이제 국힘의원들 나왔을 때 아 저 사람도 있었네라는 분들이 몇 분 또 보이더라고요. 잊고 있었다. 보다 보니까 그 한남동 관저에 나타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아 저 사람도 그때 왔었는데 저 사람도 그때 여론조사 부탁했었는데 누굽니까? 또 고발당할까봐 또 얘기를 못 해야 돼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도 그 얘기하실 사람이 있으세요? 일단 대표적으로 경남권에는 그 지금 야당 쪽의 의원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현역으로. 근데 여당 쪽의 의원님들을 좀 많이 명태균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게 명태균 씨가 사실 창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진주, 뭐 거제 이런 쪽으로 부산 뭐 이런 PK 지역을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뻗쳤거든요. 아마 그쪽 국회의원님들 네, 맞습니다. 현직에 있는 찾아오시는 분도 꽤 많았어요. 소문을 듣고 이 회사 가면은 당선을 시켜준다 하더라라는 진짜 그런 얘기를 듣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초선들 경우도 그렇고 초선들이 이제 그 의원을 했다가 낙선되고 나서 공백기가 있었던 사람들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명태균 씨 인터뷰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 찾아오는 사람들은 말기 그 중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면 당선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다스 손에 이런 기운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략가세요. 전략가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사람이 이제 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약간의 이게 뭐 그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맞게끔 조사를 해주고 당선을 이제 시키니까 주변에서들 이쪽에 찾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소문 듣고 많이들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 이제 개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공부를 학습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전략을 짜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전략가네요. 사기꾼 아니네. 사기꾼은 아닙니다. 저 항상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기꾼 절대 아니고 예지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예지력이 그냥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예지력이 생긴 게 아니라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공부 많이 해라고 했었고 김영선 씨한테도 공부 좀 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 인물에 대해서 탐색하고 탐구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당선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살짝 여론조사 돌리고. 그 혜택 받았던 분들 오세훈. 오세훈, 홍준표. 근데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비판 많이 했거든요.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좀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깜이 아닌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당선시켜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넉넉히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상권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해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그리고 감옥은 또 자기가 가고 남상권 변호사가 이제 둘이 친해져가지고 뭐 하여간 뭐 이렇게 그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서 서로 막 그렇게 농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한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일하는 스타일이 보통 이제 우리는 선지급을 먼저 받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돈 얼마 몇 퍼센트 받는데 선지급. 그렇죠. 이 룰을 바꿨었어요. 명태균 씨가 항상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해줄게 하고 후보자들에게 후불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선지급인데 후불제로 바꿔버린 되다 보니까 내가 해줄게 이 부분은 이제 공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사의 실비는 들어가지만 나중에 돈이 이렇게 쌓였을 때 당선된 분들은 할인을 해달라 그러고 떨어진 분들은 돈을 떼먹으려고 진짜 제가 쫓아다니면서 각서까지 받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다면서요. 막 유세 현장 올라가는데 저 사람 좀 위험한데 싶으면 가가지고 불러 내려가지고 각서 써주고 올라가시라 하면서 그리고 떨어진 데 가서 돈 주세요 하니까 초상집에 와가지고 니는 그러고 싶나라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왜 룰을 원래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금 쪽으로 선지급을 받고 변호사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고 그다음에 성공보수를 받는 이런 건데 왜 후불제로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약간의 그러니까 그 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신뢰를 먼저 쌓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한테는 선지급을 받았었어요. 먼저 찾아온 사람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선지급을 받고 뒤에 이제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영업 노하우네요. 영업. 그러니까 약간 대표적으로 이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누구? 윤석열 씨. 윤석열 씨. 내가 알아서 대표적으로 해줄게. 뭐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들한테는 먼저 찾아가면서 돈을 받지 않는. 실제로 돈을 나중에 후불제로 그렇게 받거나 혹은 안 받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신뢰를 얻는, 더 신임을 받는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명태균 리스트라고 해서 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많다라는 얘기인데 명태균의 도움을 받은. 근데 그게 뭐 불법이든 아니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흔히 말해서 명태균 묻었다. 명태균 묻기 싫어서 다들 피해 다닌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민감한 상황인데 연락 안 오나요?
아예 저한테 연락을 안 주세요. 녹음이 될까봐. 그래서 오히려 아예 연락을 주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안 오세요. 추석 때도 막 이제 안부 문자를 보내고 하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문자로 하시는데 약간 이제 설켜 있는 분들은 아예 연락을 안 하시죠. 아예 연락을 안 한다. 근데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제 지금까지 뭐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사실 김건희 특검의 요체가 이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는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데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꼭 밝혀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얽히고 설켜져 있는 그 여당 쪽에 있는 의원들 지금 이제 물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의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 특검이 꼭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면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몇 명 정도가 타격을 입겠습니까? 당이 해체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진짜. 당 해체될 수준이다. 네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가운데 명태균 씨와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안 된 사람들은 일단 몇 분은 계시지만 거의 다 연관이 돼 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실상 지도부를 할 사람도 없는 거고 지도부인 사람들도 막 붕괴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사실 표현을 이제 당을 해체하는 수준이다까지 간다. 계엄 즈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어제 처음 봤어요. 면회 가느라고. 맞아요. 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제가 계엄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이끌고 나가는 장면을 포착하고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국회 밖으로 나오지? 저는 왜냐하면 그때 해제 요구안 결의되기 전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이제 그렇게 근데 저도 월담을 해야 돼가지고 카메라를 꺼놔가지고 찍지를 못했는데 아쉽네요. 찍었어야 됐는데. 그걸 찍었어야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라이브를 켜놓고 월담을 했는데 저희는 또 새가슴이라 하여튼 추경호 대표도 상당한 개연성이나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그 분과 연관돼 있는 그 예비 후보 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성이 엄청 상당합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특검이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유력 대선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싹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다. 그렇죠. 네. 박경광 기자가 파악한 그 명태균 특검의 수사 대상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사실 이제 다 나열하면 고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열할 수는 없고 저도 그래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특검이 돼야 된다. 진짜 그런데 사실 뭐 그런 거죠. 사실 저는 명태균 특검이 사실 본질은 뭐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입수해서 그것을 좀 많이 분석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에 마지막에 들고 있었던 뉴스토마토에서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던 그 국민의힘 경선 조작 의혹 그 실마리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증언밖에 없어서 증언을 좀 보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게 좀 잘 안 됐지만 그 휴대폰에서는 그게 나올 거다. 그리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검찰은 사실 좀 신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11월 4일 날 수사보고서를 이미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PC 카톡으로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그것을 이제 계속 모른 척하고 다른 수사를 계속 이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는 다 수사하더라도 선별적으로만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바로 명태균 씨의 이제 황금폰이고 한 개의 휴대폰 지금 보면은 PC 카톡에서 나온 것만 지금 15만 건인 거잖아요. 280건의 캡처. 280건의 캡처. 뉴스타파가 보도한.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PC. 거기 근데 15만 건의 문자가 있다는 거는 휴대폰인 걸로 건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PC 카톡 제외하고 휴대폰 세대하고 USB 하나. 그 USB는 강혜경 씨 거라면서요? 로봇 모양의 USB라 해서 내가 줬던 건데 USB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 보관 이게 기념품 같이 생겼어요. 예. 깡통 로봇처럼 예. 생겼고 예. 이게 머리를 딱 열면 걔가 USB인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가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드릴까 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 줘도 되나 하길래 쓰세요 하고 줬던 건데 거기 안에 이제 보관을 했더라고요. 하고 있었구나.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그 명태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이 전자기기 4대에서 얼마나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게 뭐 다 복구가 됐는데 일부 기자들에게는 흘러간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또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예. 엄청 많은 양이 나오기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예. 저는 가끔 신기해요. 네.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국정 전반과 연결이 돼 있나 모든 정치인과 이렇게까지 연결돼 있을 수 있느냐가 예. 엄청 신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다.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또 대단한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휘어감았나. 그런 좀 저는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실물을. 네, 저 명태균 씨를 궁금해요. 네. 아 명태균 씨 안 만났어요? 전화만 엄청 했었고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면회 갑시다. 면회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아니 최근에 그 면회를 적극적으로 기자들 면회 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간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그 뭐 전체 정치인들 그러니까 여권에 엄청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정보를 주고 이렇게 개발하라고 해도 일을 못한다. 공무원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창원산단을 어떤 그 방위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여러 이제 무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하나오션을 키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어떤 창원 지역에 대한 개발 뭐 그리고 창원 산단에 대한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같이 일하면서도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산단에 대해서 엄청 욕심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의창구 지역이다 보니까 네. 김영선 그 전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네.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서 김영선을 육선을 만들고, 네. 그리고 국회의장을 시켜서, 만들고. 그리고 차기 대선은 그 대통령은 이제 이준석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했던 게 꿈이었었어요. 아, 네. 본인이 좌지우지하는 네네네. 국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게 꿈이었다.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다들 덕을 봤잖아요. 네. 김정선도 마찬가지고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고 예. 싶었는데 예. 일단 지금 이렇게 일이 터지면서 예. 저를 원망하는 큰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했던 거를 다 이제 물구펌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강혜경 당신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더라면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박형광을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털어놓는 바람에 이 일이 어그러졌다.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쵸. 예 이런 거다.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신뢰하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였었던 그쵸. 거잖아요. 예. 저도 명태균 씨를 신뢰를 했었고 네. 이제 그 뭐 초반에 약간은 이제 티격태격했던 그 시기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도 이제 믿고 따라갔고 네. 명태균 씨도 저를 믿었기 때문에 뭐 시시콜콜한 걸 저한테 엄청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예, 얘기들까지도 다 했기 때문에 녹취 들어보면 진짜 시시콜콜한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네.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명태균 씨 부인께서 저한테 뭐 그런 얘기까지 다 나한테 하지도 않은 정작 부인인 나한테도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 다 했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했냐. 진짜 화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근데 정도로 사실 일하는 신뢰하고 관계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그렇긴 되긴 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꿈꾸는 그게 건강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출된 권력이 그러려면 자기도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뭐 일종의 그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고 국사 뭐 이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항상 얘기하기로 나는 자리 욕심 없어 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감투에 난 휘둘리지 않는다. 아니 제일 큰 감도 아니야? 뒤에서 사실 저 뉴스타파에 보도된 그 창원지검 내 수사 보고서를 보면
김건희 씨하고 엄청나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미 다 보도가 나왔지만 대선 출정식에서 어떻게 할 건지, 김종인 위원장하고 선거 전략은 어떻게 짤 건지, 그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 경선 출마 선언문 내용도 보여주고, 홍준표 언론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그러니까 윤석열 출마 결심 이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이후까지도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사실상 국정 운영의 주체는 김건희와 명태균이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거의 뭐 사실 여자친구랑도 저렇게 카톡 못 하거든요. 뭐 없지만 여자친구도 없지만 네. 돌이켜 보면 그렇다. 네. 엄청 근데 진짜 많은 얘기를 하고 네. 계속 그 멘탈 관리를 계속 해줍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의 멘탈 관리를 계속. 김건희가 계속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어보면 멘탈 관리를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호감, 믿음을 좀 얻지 않았을까. 뭐 그 전략 같은 건 사실 그 뒤거든요. 사람이 신뢰를 먼저 얻는 게, 호감을 먼저 얻는 게.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취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 김건희 씨가 무속에 심취하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도 미리 알고 찾아갔을 수도 있겠네요.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첫 만남에 대해서 저한테 나랑 통하는 사람이더라. 나랑 통하는 사람이더라. 예. 뭐 그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김건희 씨가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한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보더니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코드가 잘 맞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죽이 잘 맞는 사이였구만. 모든 사람은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나죠. 근데 저 이거 약간 격까지 좀 궁금한 건데, 그 명태균 씨가 이제 다시 또 목소리를 요즘에 좀 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또 강혜경 씨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변호인을 또 다시 막 재구성하시는 것 같아요. 뭐 김소연 변호사도 사실은 저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들어간다고 결정을 했다가 또 그게 뒤바뀌는 경우도 생겼고,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기로 했대요. 다시 또 들어가기로 왔다 갔다를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김소연 변호사랑 오늘 아침에 다시 통화했는데 월요일 날 면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를. 제가 어제 저녁에 통화가 안 됐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은 노영희 변호사가 원래 변호인이셨는데 이번에 또 명태균 씨랑 접촉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서운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제 그 3시간 특종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근데 진짜 그 강혜경 선생님 변호인 아니었습니까? 네, 저의 변호인이었고 엄청 고생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약간 중간에 이제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제 변호인이었을 때 일단 명태균 씨를 면회를 하고자라는 일단 그런 노력을 또 하셨었어요. 일단 네. 그거를 이제 거기서 좀 상의가 없었구나. 네, 내려오는 그 순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면회가 결정이 되고 나서 면회하러 내려온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약간 좀 안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신 거는 정말 감사한 부분은 맞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나랑 안 맞구나,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그렇군요. 사실 변호사가 붙으면 이 사건은 이제 끝까지 같이 가는 어떤 운명 공동체 비슷한 거고, 아직 그 기소 여부 문제도 결정이 안 된 거고, 이제 그 상황에서 변호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생긴 거고, 뭐 이 자리 방송에서 다 털어놓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뭐 그런 점들이 있고, 그렇지만 다른 변호인들은 이제 계속 가시는 거죠. 네, 지금 계속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한 번 더 일단 이제 보충이 될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만나 뵙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워낙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일단 일 처리하는데 다른 이분들도 다 이제 무료로 저를 이제 변론을 해주시겠다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라 이제 다른 이제 변론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같이 이제 도와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네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실 감옥만큼은 피하고 싶다라는 김건희의 의지가 결국은 윤석열로부터 계엄을 부르는 이유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민주당하고도 끊임없이 이제 소통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주 소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를 제가 좀 불편해 할까봐 이제 이제 경로 저희 이제 일단은 공익제보자 센터 관련해서 이제 그 변호사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게 이제 명태균 씨가 꿈꿨던 나라가 국회의장으로는 김영선 그리고 대통령으로는 이준석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뒤에서 그 이제 일정 정도의 거중 조정을 하면서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그런 비전도 얘기를 좀 해주든가요? 비전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까지만.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국회의장 김영선, 대통령 이준석 이게 본인의 최종 목표다.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부터 그래야 되나 여론조사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이준석을 차기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되네. 차기 대통령은 이준석이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의원 당선 5선 당선되고 나서 이제 6선은 이제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천은 확실하다. 우리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실은 일반 국회의원실이 아니라 선거 캠프나 마찬가지다. 무조건 우리는 바로 이제 당선된 이후부터는 선거로 돌입해야 된다. 해서 이제 본인이 총괄 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맡는다고. 일종의 야전 사령관처럼 그렇게 일을 한 거군요. 왜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당대표를 만들었고 일단은 젊음이 일단 제일 최고였고 일단 본인 이준석 지금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도 일단은 뭐 호용호제하면서 잘 지냈었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일단 명태균 씨가 뭐라 얘기를 하면 잘 따른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소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은 호용호제하는 사이다. 네네네. 잘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엄청 친한. 이제 그거죠. 그 명태균 게이트 한창 할 때도 연락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준석 의원도 젊은 정치인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원래는 이준석 의원을 좀 응원하던 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왜냐면은 이 사람이 앞과 뒤는 같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정말 너무 구태 정치의 표상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왜냐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실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치인은 말로써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해서 안 되는 일. 그 약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정말 해서 안 되는 일인데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 제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확인한 내용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자면 정말 뭐 1박 2일 꼬박 새서 할 수 있는데 이준석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1박 2일 꼬박 새서 할 수 있다. 그건 또 좀 다음 기회에. 아니 이준석의 그걸 대통령으로 지금 출마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강남에 이미 선언했고 강남에 제일 먼저 선거 캠프를 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명태균이 꿈꾸는 나라에 일단은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게요. 이게 현실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작을 해봐야 알겠죠. 근데 하여간 대단히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준석이냐라고 했을 때 그 김태효 소장께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했던 표현인데 이준석은 명태균의 똥개였다. 그 나의 똥개가 사실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사실 좀 좋겠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사실상 내가 대통령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심리 때문에 어떤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 생각해보면 김영선 의원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막말과 폭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본인이 뒤에서 마쿠의 대통령, 마쿠의 실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다. 그렇게 확인이 되네요. 진짜 김영선도 지금 말씀하신 예. 이준석도 종합이 되네. 확실하게 종합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건 다 꿈 깨라.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너저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태균 특검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이 되면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도 더 종합해서 요새도 계속 자료 취합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하고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일들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지금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도 포함해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되는 수준이라면 근데 대한민국 보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의힘 그 당원이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면 저는 항상 보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라는 말이 창피할 정도로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게 너무 나라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보수라는 말을 그 동안에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입에 올리기조차도 네. 창피한 수준이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근데 지역이 경남이어서 경남인데 일단 제가 사는 지역이 약간 지금 저희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제 그 야당의 의원이시고 약간 지역이 진보 성향이 강한 데라 노무현 이제 봉화마을 근처라 그래도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은 뭘 하세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잘 안 나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바로 딱 차 타고 바로 마스크 끼고 약간 이제 그 안경 쓰고 보장을 해가지고 마트 갔다가 바로 차 주차하고 바로 올라가고 그래서 안 나갑니다. 잘 웬만해서 많이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완전히 삶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개인적인 삶은 불가능한 삶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이 없어졌어요. 일상도 없어지고. 예. 진짜 그렇죠. 네,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자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또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말을 해서는 잘 모르고 저는 좀 공감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강영 씨랑 많은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가끔씩 연락을 하고 뭐 자료 필요할 때 뭐 주고받고 하는데 뵐 때마다 약간 동지 의식이 좀 있어요. 동지 의식? 왜냐면 사선을 같이 넘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취재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대한민국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원하는 손바닥에 왕자 쓰고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해졌다. 이 불행해진 역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도 그 또한도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굉장히 장엄한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제가 끝으로 이걸 까먹고 있어가지고 저희 광고 실장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광고도 사실은 연대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면구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글루타셀 스프레이인데요. 가려움 완화제입니다. 날씨가 춥고 실내에서 온풍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고도 편안해지는 그런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순한 화장품 성분이어서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피부가 약한 아이들 또 약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도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고요. 왜 가려워서 자꾸 막 건조해서 피부 건조 때문에 특히 아토피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제 긁게 되는데 이것은 긁지 않아도 되는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약품이라고 하고요.
미스트 제품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중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서 가려운 부위에 살짝 뿌린 후 가볍게 부드럽게 문질러서 흡수시키면 되고요. 얼굴에 바르고 싶다고 하실 때는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서 일반 로션 스킨 바르시는 것처럼 바르시면 됩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하니까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ml 제품을 구매하시면 45ml 휴대용 증정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에 들어가셔서 제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광고주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또 광고 읽는다고 야단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관심 갖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선생님 멀리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 지역에서 서울까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서울 오실 때마다 저희 들리겠습니다. 예,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